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만나요 우리 영화를 해설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7년도 제11회 서울노인영화제에서 원선 진출한 18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청년 부분에서 원선 진출한 작품입니다. 시놉시스는 영화를 보셔서 생략을 하고요. 이인숙 감독은 스포츠 잡지사에서 30년간 사진작가로 근무하다가 취미생활로 판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웹미디어 동아리에 참석하여 처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만든 작품치고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봄으로써 많은 공감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 복지관에서 동영상 편집을 강의하는데 어르신들 중에서 가끔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배우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대부분 교양이 있고 점잖은 분들입니다. 금방 뉘우치고 죄송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은 다 이해가 가시는 줄 압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변민식 어르신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꽃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복지관에 와서 수강을 하는데 이 젊은 강사인 이수정 강사는 자기의 커리큘럼 순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서로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컴퓨터를 배우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또한 수준 차이가 있어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못하시는 분이 있지만 잘하시는 분은 너무 잘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의욕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변민식 어르신은 사진 찍기 취미를 가진 것이 좋은 형상입니다. 누구나 취미를 갖는 것이 여가 생활에 좋은 형상입니다. 복지관에 오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 자기 취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배우고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에 좋고 즐겁습니다. 저희 젊은들이 일자리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문직은 어렵고 아르바이트직은 흔합니다. 이 젊은 강사는 전문직을 가지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는데 오라는 데는 없고 오랜만에 수업 시간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그것도 실패의 전화로 시간 낭비를 하니 민식 어르신은 불만이 쌓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시간을 빼앗기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화를 다스리는 우원차를 대접하면서 이 젊은 강사에게 변민식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르신은 복지관에 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여기에 나오는 꽃도 변민식 어르신이 잘 가꾸고 열심히 노력하며 배우는 모범적인 어르신이라는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젊은 강사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할머니가 좋아하던 바나나 우유를 사가지고 와서
그 어르신에게 대접을 하고 또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촬영도 나가고 함께 사진도 찍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이 없던 손녀와의 대화를 소통하게 해주고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들 간에 구세대와 신세대 간에 이해와 소통이 없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년과 노인, 다른 집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이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시간이 흘러 곧 노인이 됩니다. 청년들이 걸어갈 길은 곧 노인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고정관념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세대 간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가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가로수 나무 사이에 햇빛이 비치면서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썼고요. 어르신과 젊은 청년 간의 정답을 나누는 대화가 담배도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안 피우셨는데 이 영화에서 왜 가장 하필 인상적으로 많습니다. 난 사진 찍으면서도 그게 마지막인 줄 왜 몰랐을까? 왜 할머니는 병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 나한텐 얘기해도 되는데. 저 할머니랑 되게 친했었거든요. 손녀가 슬퍼하는 걸 보기 싫으셨겠지. 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제 할머니 볼 수 없는데. 여기에서 참고서적인 책 한 권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는 참으로 노인 인권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 한 권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29페이지 보면은 이반 매제 그의 아들 부자지간의 사진이 있는데 몇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보신 적 있나요? 러시아의 사실주의 화가인 일리아 레핀의 작품인데요. 이 섬 한 장만은 역사적으로 실제 벌어졌던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 관계예요. 흉기로 쓰인 지팡이가 이겨진 연단 위에 던져져 있는 방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을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을 살해했을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이겨 저지른 행동에 스스로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에 묘사된 이 노인은 19세기 러시아 최초의 형제였던 이반 4세인데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 때문인지 분노 조절이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폭정을 일삼고 있었는데 걸핏하면 뇌염이 폭발해서 뇌재에 즉 벼락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였습니다.
아들을 죽인 이 사건 역시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맞이하는 며느리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면서 심히 폭행을 하는데 현장에 있던 아들이 끼어들자 그만 화쯤에 지팡이로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 책을 참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마음이 섬찟하였습니다. 그 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정신 차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해설을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놀러 다니느라고 이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한마디 해보세요. 저요? 예. 우선 우리가 이 스타디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사전에 좀 듣고 온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쓱 보자마자 이거 하면은 사실 그 겉핥기식으로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같이 이제 발표하시는 선생님은 이제 많이 해서 해왔는데 사실 우리들한테 하는 거는 좀 거기에 보완되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스터디 하는 거 아니에요. 그 URL 올렸잖아요. 영화 보는 거. 그래서 왜 그것을 집에서 안 보셨어요? 그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제 숙제 항상 제 숙제만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 왜냐면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 스터디 하는 것도 좀 미리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쫓기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뭐 어떻든 저는 이 스토리 부분 이제 오늘 교육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그 강사가 얘기하는 거에서 그 내적 분석과 외적 분석이 있는데 외적 분석은 뭐 한 장 내지 두 장이면 될 거고 내적 분석에 대해서 한 네 장 하고 맨 마무리 한두 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 8장으로 구성됐으면 참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도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뭘 했냐면은 자막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글씨가 많은 것 같다 해서 글씨를 확 줄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회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글씨를 줄이면은 발표할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글씨가 쫙 많아야 그거 보면서 쭉쭉쭉쭉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죠. 근데 오래 하신 분들은 감성에 의해서 얘기를 하니까 단어 몇 개만 있어도 그거 갖고 이렇게 쫙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정도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구성을 보니까 간결하고 좋은데 저도 그거 지적 많이 받거든요. 시놉시스 이게 너무 글이 많다. 응? 그래가지고 저기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저렇게 나왔어요. 예,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길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홈페이지 있는 거 무조건 갖다가 복사해서 그냥 집어넣거든요. 그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줄이는 낫겠죠. 예, 그래서 내가 아까 읽질 않았어요. 시놉시스를. 그래서 저 화면 뭐 저런 거 뭐 전부 다 저보다도 아주 100배 우수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역시 이 촬영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은 다르구나. 그러고 이제 이 내용 갖고서 우리가 분석을 들어가자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분석을 들어가면은 감독 입장에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내 입장에서 분석을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좀 줄거리 위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충분하지 않나. 우리 여기 활동하는 데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뭐 저는 한 2년 지금 해오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성을 좀 정리들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다 각자들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가 참 좋다고 보는 게 저 양반은 맥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발표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전에 저기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조금씩 훈련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한 해설을 하시는지 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내적 분석, 외적 분석 그거 딱 들어온 걸 오늘 이거 설명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바로 그 대입하셨네 오늘? 응. 아니 대입보다도 저는 저기 안진영 선생, 안진영 선생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은 그 내용들로 이렇게 해서 쫙 해서 풀어 있더라고. 그분이 사건 발생으로 해서 스토리를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거는 한 3-4번 봐요.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나한테 갖고 올 게 뭐냐 해서 그래서 저는 만들었던 거 요번에 수정해서 갖고 온 거거든. 근데 수정했는데 그 내용을 오늘 강사는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구분져서 해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심플하게 참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고 뭐할 거 뭐가 아직도 있어요? 저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아 아니에요. 훈련다 또 이거 한 번 이렇게 써놓으면은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수집에 그죠? 보고서 여기 써져 있어요. 보고서는 읽다시피 한다고요. 아주 부족해요. 그러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탑픽 주제 갖고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 간단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또 간단하게 하는데 뭐냐면은 그 시청하는 관객한테 주입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건 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탑픽만 주제를 얘기하고 던지고 빠진 다음에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라 그거 설명한단 말이야 또. 그렇게 아까 정말 치고 김영우 선생님 하실 때 정말 대중들 중에서도 자기네들 자존심 일어나서 이야기하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오늘 예. 좀 전에 그보다 오늘 또 다른 변화를 오늘 그죠. 저는 예. 좋은 거 있으면 도입을 해서 지사 선택하시고 자꾸만 우리의 기본 폼을 만들면은 어딜 나가서든지 각 선생님마다 통일화가 되니까 참 이게 다양하고 교육받고 하니까 이제 괜찮겠다. 점점 더 그렇게 이제 다듬어질 거예요. 우리 작년하고 금년하고 확 다르잖아요. 달라졌죠. 어. 예. 수준이 그냥 확 제일 처음에 올라가요. 하던 사람들하고도 아주 완전 딴판이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셋업이 되면은 새로 오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만 쭉쭉 집어넣는 저기 현 선생님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현 선생님. 선생님 찍지 마세요. 이번에 저희 한번 찍지 마시라고. 응? 찍지는 마시라고. 찍지 말라고? 네,